자,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때는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그냥 안 돼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안 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죠? 안 되죠. 우리는 그토록 얘기 많이 합니다. 기본기가 단단해야 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갖춰야 될 것들은 대체 기본기가 뭐고 기초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고는 갑시다. 예? 자, 이거예요. 첫 번째는 기초 역량이에요. 기초 역량은 만들어져야 돼요. 이때 아니면 못 만들어져요. 이때 기초 역량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그 농도가, 강도가 탄탄하고 촘촘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역량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합니다. 기초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 역량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기초 역량이 만들어져야 공부 역량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순서예요. 기초 역량이 부족한데 공부 역량이 만들어진다고요? 에이, 설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성적이 안 오르죠? 최선은 다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오르죠? 라고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이 영역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인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보강 설명 좀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멘토예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이 생활 습관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 아이들의 효율성 관리, 효율 관리라고 하죠. 시간 관리죠. 스케줄 관리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봅시다. 기초 역량을 좌지우지하는 건 뭘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의 독서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의 독해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의 어휘력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의 표현력은 어떻습니까? 독서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겠죠.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독서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했다면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독해력이 안 좋죠? 편중된 독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편중된 독서가 나쁘냐? 아니죠. 편중된 독서라도 시작 지점은 편중된 편독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편독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느냐, 이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독서의 장르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까지를 의미했잖아. 그렇다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된 상태에서 적용이라는 것이 된 상태에서 응용이라는 단계로 확장하는 순서를 의미해요. 이 응용이라는 것은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팩트라고 하는 것도 갖춰야 되고, 또 하나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추론 영역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의 공부 능력은 무조건 확장된답니다. 이 추론 능력, 상상하는 능력, 이 추론 능력은 팩트에서 기인을 하는 거고 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넓다고 하는 것은 독서의 장르도 확장이 되어 가면서 내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모르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헷갈린 것들 역시도 추론을 토대로 해서 내 것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멋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표현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말로 표현하는 것, 글로 표현하는 것.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체능 계열의 아이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도 표현을 하긴 하지요. 이해되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보통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말로 표현한다? 우리가 보통 입시에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뭐냐면 대부분 면접이 있어요. 면접에서 내 생각을 표현 제대로 못해서 탈락한 경우들 종종 왕왕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글로 표현하는 거 대부분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올해서부터는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세특이라든지 각종 수행평가에 관련된 글밥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 내 능력을 표현하는 그 과정들을 상당한 부분 평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글로 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일단은 우리 아이의 수치적 증명에 약간은 많은 부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글로, 때로는 음미체로 표현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표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능력이 기초 역량이에요. 이 기초 역량이 갖춰진 상태에서 공부 역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관찰하는 님, 탐구하는 님, 연구하는 님으로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를 내가 개념 파악이 안 된 상태야. 개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일까요? 그것은 공부가 아니죠. 그것은 학습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습과 공부는 다른 거 아십니까? 학습과 공부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달라요. 개념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엇을? 내 목표를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이유 있는 그 시간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목표가 있는 놈들한테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이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이에요. 익힐 습이에요. 배우고 익혀라. 즉 반복해라. 그럼 반복하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맞긴 맞죠. 방법인 거예요. 도구. 공부의 도구인 것 뿐이죠.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것과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고요.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는 것이 진짜 공부라고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고 익힌데 그러면 이것은 도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암기, 주입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기했던 모든 것들은 쉽게 까먹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를 하나 할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요리를 만드는 것과 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막 하는 것과 이거는 결이 다르지 않나요? 똑같은 에너지를 썼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막상 손님들이 이 음식을 좋아하진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은 뜨뜨미지근할 거예요. 혹은 형식적으로 예의상으로 표현할 거예요. 맞죠? 그때 우리는 음식을 했던 나는 만족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만족도 안 올라갑니다. 뿌듯한가요? 뿌듯하지 않습니다. 뿌듯함과 만족감은 결국에는 성취감이라는 걸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볼까? 더 잘해볼까?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편중된 독서, 편중된 학습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즉 목적과 목표라는 것이 있어야만 합당한 만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관찰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놀러온 손님들이 어떠한 거를 좋아하지? 어떤 걸 좋아했더라? 라고 관찰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수집이죠. 수집. 뭔가를 정보를 흡수해내는 힘이죠. 그래서 관찰할 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TV를 보면서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TV 프로그램으로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보고 볼링을 보고 골프를 보고 당구를 보고
아무리 내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아무리 보더라도 지긋지긋한 거고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습의 효과가 1도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관찰력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목표가 있었을 때서부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서부터 그때서부터 관찰력이라는 것이 놀랍도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관찰력을 토대로 해서 탐구력이라는 걸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탐구한다. 탐구라는 것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궁금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 궁금해지기 때문에 찾아낸다. 궁금하기 때문에 찾아낸다. 찾아낸 것을 확인한다. 이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면 무엇을 찾아봐야 될지,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 이유가 정립이 되나요? 성립이 됩니까? 성립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한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 궁금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760명의 그 사전 예약을 하셨던 그 분들은 한 번 정도 심소장 강의를 들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건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한 겁니까? 학원을 갔다 오면, 학교나 학원을 갔다 오면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어,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제 강의를 몇 번 들었어, 한두 번 들었어, 다 아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대체 몇 프로나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 프로코치 교육과정에서요 277과정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즉 25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277강좌 중에 한 강좌, 두 강좌를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와서 그냥 손을 놓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우라통은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터지지 않나요? 저도 우리 어머님들께 우라통이 종종 왕왕 자주 매우 심히 터진답니다. 답답해서. 진심으로요.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데 안들 봐. 그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굿잡 심선생을 검색해봐라, 네이버에서 굿잡 심선생을 그렇게 검색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안 봐요. 역시나 공부는 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 관찰력에 의해서 탐구력이 만들어진다는 건 이제 이해되셨죠? 이 탐구력이 만들어져야 연구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연구란 건 뭘까요? 찾아봤잖아. 탐구해서 찾아보고 확인했잖아. 여기에서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야. 맞죠? 그런데 찾았어. 근데 확인했어. 근데 찾아보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무언가가 또 스물스물 올라와. 그것이 반문이에요. 반문. 내가 알고 있는 팩트는 이건데 왜 이렇게 표현하지? 누군가의 표현력에 의해서도 반문이라는 것이 생겨요. 왜? 내가 어휘력이 살짝 부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어휘 내에서 누군가가 표현해주면 이해가 되거든. 근데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어휘력을 누군가가 표현을 하잖아? 헷갈린 거야. 그래서 그때 또 반문이 생기는 거야. 물론 나의 탐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틀린 정보들을 찾아냈을 때도 반문이라는 것이 또 생겨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반문을 하는 경우, 의문이 아니라, 의문은 곧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이 아니라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반문을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극강의 아이들입니다. 공부 능력, 학습 능력, 극강의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문입니다. 왜? 또 새로운 것을 찾아냈거든요. 이것이 연구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의 관찰력, 탐구력, 연구력 대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리고 나서 생활 습관을 따져 물어야죠. 이때서부터 시간 관리라는 것을 우리는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관리라는 걸 토대로 해서 얼마나 으쌰으쌰 거리느냐, 얼마나 시간을 맛있게 쓰느냐, 이것을
훈련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과정인 겁니다.